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국제도산 벌칙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 절차와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돼요. 내용은 회생 절차의 내용에 큰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파산 절차하고 비교하시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자, 먼저 제1장 통칙입니다. 통칙. 자,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제일 앞에 총칙이 있었죠. 그런데 총칙보다는 작은 개념으로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걸 통칙이라고 합니다. 통칙.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1번 제579조 용어의 정의. 자, 개인회생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용어를 정의해놨습니다. 1호가 개인 채무자. 그죠? 다음 강목의 금액 이하 해놓고 강목의 금액이 가에서는 담보권은 10억, 나에서는 개인회생 채권 5억, 무담보를 말합니다. 그죠? 이 10억과 5억 미만이라야 됩니다. 두 번째 2호는 급여소득자, 3호는 영업소득자, 4호는 가용소득. 가용소득에서는 가에서 라목까지를 제외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되어 있죠. 가목은 다음 가목에서 나에서 라까지 공제합니다. 가목은 모든 소득의 합계, 여기서 출발한다는 뜻이고요. 나목은 이제 세금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다목은 최소의 생계비를 말합니다. 그죠? 그 최저 생계비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죠. 그거에 법원에서는 150%까지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법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다음 라목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그죠? 그것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필요한 비용이 있겠죠. 직원을 채용해야 되면 직원에 대한 임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가용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아까 파산재단, 파산 성공하면 파산재단 된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다음 각도의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항에 딱 적어놨죠. 그죠?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성공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겠죠. 파산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로 본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 4항에 보면 면제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집행 가압류 간첩은 할 수 없다. 똑같이 또 돼 있죠. 네. 그 다음 제3번 581조 개인회생 채권. 아까 파산 채권 있었죠. 그게 개인회생 채권입니다. 절차가 다르니까 단어만 다르다 이 뜻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이 됩니다. 4번 제583조 개인회생 재단 채권. 아까 파산할 때 재단 채권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단어만 다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각 코드를 쭉 보시면 됩니다. 다음 5번 부인권, 환치권, 별채권, 상계권. 여기도 똑같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절차 통칙 빨리 끝나죠. 아까 파산 절차에 다 했기 때문에. 네, 거의 똑같아요. 단지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의 차이에 따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개인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 중에 특별한 경우 10억원, 5억원 미만의 소액 채무자에 관해서만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만 잘 유념하시면 실제로는 단어가 틀릴 뿐이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2장 바로 가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1번 제588조 신청권자입니다. 그죠? 개인 채무자라고 딱 정해져 있죠? 개인회생 절차는 법인은 할 수 없습니다. 2번 제589조 개시신청서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실무적인 거라서 또 건드립니다. 바로 보시면 됩니다. 3번 제593조 중지명령. 자, 개인회생 절차, 파산 절차에는 중지명령, 특별히 면제재산에 대한 것만 가능해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는 아니에요. 회생 절차도 중지명령,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어요. 금지는 없고 포괄적 금지를 하거나 중지명령을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도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합니다. 여긴 포괄적 금지는 없어요. 왜 회생 절차는 하고 파산 절차는 안 할까요?
간소화시키기 위해 그러지 않을까요? 파산 절차는 어차피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와 봐야 그게 이제 별채권의 행사에 해당될 때는 별채권으로 그냥 진행하고 면제재산만 보고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파산 재단에 대해서 배당할 거기 때문에. 근데 개인회생은 그렇게 배당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업을 지속하거나 삶을 계속하면서 변제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제집행 가처분 이런 거 당해서 자기가 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면 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 금지, 중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동일하게 적용해서 동일하게 변제할 테니까 다 일단 하지 마라. 서 있어라. 그럼 채권에 확정하는 절차를 다 거친 후에 변제계획안 또는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지시키고 금지시킵니다. 그래야만 소득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네. 1항이 바로 금지, 중지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보면 1, 2, 3, 4, 5호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체납처분, 5호가 체납처분입니다. 체납처분. 체납처분도 중지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잘 안 합니다. 그 바로 위에 4호 보면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할 수 없게 돼 있죠. 단 소송 행위는 제외합니다. 소송은 이 법률을 가지고 다른 민사재판 거는 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항 보면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시효가 가면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2항에 관한 거죠. 기각되면 중된 절차나 속행됩니다. 다시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기각이 되면. 자, 그 다음에 4번 제595조 기각사유. 기각사유 여기 나오죠. 각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채무자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두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호는 절차의 비용을 안 낸 때. 계속 나오죠? 돈 안 내면 법원은 일 안 합니다. 4호 변제기간의 제출기간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인가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변제기간을 내야 뭐 변제기간 인가를 하니까 안 내고 계속 시간만 끌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걸 말하고요. 5호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5년 내에 다시 안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6호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이고요. 7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포괄적인 얘기고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지요. 자, 그 다음 5번 제596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 1항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1월 이내에 결정 안 하면 어떡하죠? 실제로 1월 이내에 결정 안 되는 경우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이 비슷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된다 다 규정된 것들이 있어요. 안 지켜도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법원입니까? 예. 그냥 권유 규정 정도로 해석합니다. 자기들은. 근데 이제 항의하는 데들은 이렇게 항의하죠. 왜? 일반 법원에 원고 피고인 사람들은 결정에 불복하면 14일 이내에 무조건 항고, 상고를 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왜 그 기한을 안 지켜?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뭐 항의는 항의일 뿐이고. 네. 자, 2항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야 되는 것들이 각호 2개 나옵니다. 그죠? 이익기간. 네, 2주 이상 2월 이하 채권자 집행의 기일 이 기간 말일 사이에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3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4항 1항의 경우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에 연, 월, 일, 시까지 기재합니다. 기재.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시까지 기재하면 안 됩니다. 시, 몇 시인지. 개시 결정 일, 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옵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까지 의미를 다투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자, 6번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자, 개인회생 절차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 절차, 파산 절차 중지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중지됩니다. 일체의 행위, 초정행위 제외하고 다 중지당합니다. 그죠? 아까 사전처분의 금지명령하고 똑같은 효력이죠. 즉 금지명령의 효력은 개시결정에 다 들어있다 이 뜻입니다. 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개인회생 2항이죠. 그죠?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자, 그러면 이게 경매 중지된다고 하는데 별제권은 왜 인정을 받는 걸까요? 여기도 뒤에 별제권이 있었어요. 통치에. 똑같이 적용돼요. 행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개념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 3억짜리 집이 있어요. 여기에 건전항으로 2억이 들어있어요. 담보가. 경매를 시켜서 집이 날아가면 1억이 남겠죠. 그죠? 계산상으로. 근데 경매를 하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2억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자기는 언제든지 얘를 경매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변제권입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정하느냐를 보자. 팔아서 주는 수도 있고 경매해서 주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또는 폐지결정이 날 때까지는 중지하자. 그때 가서 하자. 변제권을 행사하자 이 뜻입니다. 그 기간만 벌어주는 거예요. 네. 파산에서는 그 기간을 벌어줄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어차피 환갑에 당할 거기 때문에. 근데 회생 쪽에서는 벌어줍니다. 벌어줘야 오히려 더 채권자한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긴 주는데. 갚을 거니까. 예, 조금이라도 거니까. 예. 조금이 아니라 별채권, 담보권은 이 별채권으로 적용되는 범위까지는 100% 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채무가 채권 담보권이 2억인데 집이 가치가 떨어져서 뭐 1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럼 별채권이 1억 5천이 한계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채권화 되지만 그까지는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